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울산대학교 셀프 리더십 담당 교수 김삼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코로나가 벌써 3년째 이렇게 우리 생활 일상을 파고들고 있습니다. 네. 자, 이 코로나 시국에 일단 학교에서 교육부겠죠? 결단을 내렸습니다. 격주로해서 수업을 진행하는 걸로 일단 결과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일단 3월 첫째 주는 온라인 이렇게 수업을 하고요. 둘째 주부터 대면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이 이 과목에 대해서 좀 잘 모르고 계실 거기 때문에 오늘은 과목 소개와 함께 전반적인 리더십이 어떤 내용인지 이런 내용을 소개하고 마칠까 합니다. 자, 구체적으로 수업 운영 방식이나 이런 내용은 둘째 시간에, 두 번째 시간에 제가 대면 수업 때 상세히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리더십 챌린지 과목은 일단 수업 방식을 좀 약간 먼저 소개하면 별도의 큰 시험은 없습니다. 쪽지 시험 정도, 테스트 정도 해서 여러분에게 점수가 이왕집이 나갈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패스워크 과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석이 아주 중요합니다. 출석, 그리고 여러분이 과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학점을 나갈 수 있고요. 자, 리더십 챌린지 딱 과목을 들어보면 뭔가 도전하고 뭔가 영향력을 많이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수업인 것 같죠? 네, 맞습니다. 이 수업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교양 과목인 만큼 리더십의 전문 지식을 토대로 해서 말하지는 않을 겁니다. 교양인 만큼 실생활에 실제 현장에서 여러분이 취업을 하든 어디 조직 생활을 할 때 실생활에 접목해서 활용 가능한 지식을 여러분에게 전해주고자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좀 더 편안하게 들으면서 또 그 내용을 실천 가능한 실용 학문으로 여러분이 인식을 하고 이 과목을 수강해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사실 외부에서 이 영상을 찍고 있는데요. 지금 선거철이라 선거 차량이 지금 왔다 갔다 하면서 좀 시끄럽습니다. 도로에서 좀 영상에 방해를 주고 있는데 여러분 좀 이해를 해주시고 감안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그러면 저희 핵심인 리더십이란 무엇인가? 그 속에서 리더십에 관련된 셀프 리더십, 인성 리더십 이런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여러분에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자, 리더십이란 무엇인가? 셀프, 인성 리더십, 셀프 리더십, 인성 리더십 이렇게 두 개 나눠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에게 꼭 좀 전해주고자 하는 내용이 오늘 첫 시간이 뭐냐면 과연 리더십이 무엇인가? 나는 리더도 아닌데 리더십 배워야 됩니까? 저는 남 앞에 서서 리더하고 싶은 마음 그런 추호도 없는데 지도자가 되고 싶은 마음 추호도 없는데 내가 리더십 그거 나한테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은데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아마 저처럼 리더십을 배우기 전에 세웠던 가지고 있었던 생각일 것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거든요. 나는 남들 앞에 서서 말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고 또 어디 회장이나 이런 걸 만든 걸 또 별로 안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이 리더십을 전공하고 리더십을 통해서 이 리더십 이꼬르 인성이다 라는 걸
라는 것을 깨닫고부터는 정말 저는 리더십에 대해서 한번 꼭 많이 그러니까 집중과 몰입을 해서 배우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도대체 리더십이 어떤 거길래 그렇게 생각이 바뀌었을까 궁금하시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리더십 그러면 일단 딱 떠오르는 게 영향력, 그렇죠? 남들에게 주는 영향력인데요. 자, 보세요, 정의를. 목표 달성을 위해 조직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리더십의 정의는 학자마다 아주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만은 일단 아주 세부적으로 표현을 안 했지만 리더십은 일단 조직에서 필요한 거고요. 물론 혼자 스스로에게도 리더십이 필요합니다만은 조직은 두 명이 모이면 다 조직 아닙니까? 조직에서 영향력을 준다는 거. 혼자 있을 때도 자기 자신한테 영향을 주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영향력을 주는 차원에서는 사실 다 리더십이 다 필요합니다. 근데 잘못 생각하면 나는 어디에 장도 아니고 그냥 제 말단내 직원에 속하는데 내가 굳이 리더십 이거 나하고 별로 안 맞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영향력의 입장에서 보면 리더십은 지금 여러분이 그죠? 이 영상을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 얼굴 못 보지만 여러분이 만약에 다음 주에 대면 수업을 할 때 여러분 각자가 저하고 아이 컨택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여러분의 태도, 어떤 강의 듣는 어떤 이런 태도들을 보면서 저 역시도 많이 영향을 줄 수도 있고 덜 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서로 쌍방이 영향을 주기 때문에 리더십은 꼭 이 자리에 서서 말을 한다거나 뭔가 이끌어가야만 리더십이 전달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요소, 사물이 되었던 모든 것들이 리더십이 다 영향력을 주는 것처럼 영향을 준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뭔가 조직에서는 목표가 있어야 되겠죠. 목표를 향해서 조직 활동에서 어떤 영향을 주는 거니까 리더의 덕목이 어떤 게 있을까? 의사결정, 비전, 도덕지수, 전략, 많이 책임 있지만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표가 있고 그 목표와 관련되어 있는 많은 이제 팔로워들을 이제 이쪽으로 가자. 이쪽으로 가면 당신들에게 어떤 보상이 주어질 것이고 또 승진이 있을 것이고 어떤 복지가 있을 것이다. 이런 성과를 내면 당신은 이런 인센티브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따르는 구성원들에게 뭔가를 제시를 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영향력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좋은 리더, 인풋 대비 아웃풋, 투입 대비 아웃풋이니까요. 이 중간 역할을 하는 거죠. 결국은 우리가 지금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어떤 사람이 되느냐에 따라 우리 국민들이 바뀌지 않는 이상 대통령을 누굴 뽑아도 똑같다 라고 말할 수도 있겠고 대통령을 누굴 뽑느냐에 따라 우리 국민들이 바뀔 수도 있다 라고도 될 수 있습니다. 저는 둘 다 맞다고 생각하지만 대통령은 더 많은 영향력을 주는 인물이기 때문에 훨씬 더 그쪽 국민들보다 더 많은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잘 뽑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뽑을 사람이 없다. 또 너무 비호감이다. 라는 말을 지금 많이 언론에서나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많이 듣게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지만 그래도 꼭 한 사람을 뽑아야 된다면 그냥 기권을 할 것이 아니라 정말 5년 동안 열심히 국민을 위해서 정직하게 일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아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인풋 대비, 그죠? 아웃풋. 네. 어떤 재료를 넣어서 완제품을 만든다면 그 사이에 어떤 영향력을 줘서 그 제품의 질이 더 좋아지게 만드는 것과 똑같습니다. 경영을 하는 입장이 된다면, 그죠? 구성원은 똑같지만 결과가 좋아서 성과를 더 많이 내는 것일 테고, 분대를 이야기하면 같은 분대를 가지고도 더 많은 저걸 무찌르는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리더십 그러면 이런 장교들 과목에서는 필수라고 볼 수 있겠죠. 꼭 리더십이 그런 전쟁에 어떤 활용되는 리더십의 영향력은 아니지만 더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필요로 하는 게 아니라 필요로 느껴지는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뭡니까? 하늘에 이 기러기가 때가 가다 보면 가는 걸 보면 이렇게 편대를 이루어서 갑니다. 자, 이 기러기 때를 연구한 사람이 보면 제일 힘든 기러기가 누구냐면 저 앞에 가는 저 기러기입니다. 저 기러기가 힘이 빠지면 또 뒤로 쭉 가서 또 다음 기러기가 앞을 간대요. 왜 저 앞이 가장 힘드냐? 바람을 이렇게 바로 지르고 가기 때문에 그 뒤에 기러기들이 훨씬 더 덜 힘들게 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 그런 거는 얼마나 차이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저 리더의 기러기가 얼마나, 그죠? 이 나머지 기러기들을 잘 또 리더하는지 뭐 그것도 많은 영향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리더가 영향을 주는 리더십. 자, 좋은 올바른 리더십도 있지만 잘못된 리더십도 많습니다. 자, 우리가 리더십 그러면 사람이 카리스마가 있어야 된다, 이런 걸 표현합니다. 이 카리스마가 그냥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개성이나 그 사람만의 어떤 가지고 있는 어떤 캐릭터 같은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와야 되는데, 꼭 어떻게 보면 우월주의, 뭔가 있어 보이고 뭔가 그 사람이 뭔가 상대를 기로서 뭐 제압을 하고 막 이런 느낌이 사실 카리스마적인 부분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근데 아주 잘못된 생각이죠.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이 기가 센 사람한테 짓눌리는 걸 자기가 모르는 거죠. 그게 바로 공산주의고, 그죠? 사회주의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뭡니까? 자발적으로 내가 그 사람을 존중하고 따르도록 해야 되는 거지, 그죠? 강제적으로 월급 더 줄 테니까, 승진시켜 줄 테니까, 뭐 자리 한 자리 줄 테니까, 이런 식의 어떤 제안은 사실 진정한 리더십이 아니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권력 행사, 권한 행사, 조직 정치, 이익 실현, 인정받기, 이런 목적의 리더십의 영향력은 올바른 리더십의 영향력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리더십의 영향력은 최소한 이끄는 사람으로서의 영향력은 명확한 비전을 가지고 봉사하고 소통하고 책임감 있게 진실성, 정직하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이렇게 되려면 어떻습니까? 리더십을 발휘하는 그 사람이 먼저 모범을 보여야 되겠죠. 솔선수범해야 되겠죠. 언행일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런 사람을 지금 잘 못 고르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 선거가 어렵다. 지금까지의 대통령은 다 임기가 끝나면 감옥에 가는 그런 현실을 놓고 볼 때 누가 진짜 어떤 사람이 더 잘할 건지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상황이 되었을까 생각해보면 우리나라 교육이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저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이건 제 생각이고 여담일지 모르지만 뭔가 우리나라가 한강의 기술도 만들고
6.25 전쟁 이후에 엄청난 성장과 변화를 보였고 도움을 받던 나라가 도움을 주는 나라로 성장했지만 뭔가 선진국인데 선진국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이 느낌, 이 기분은 무엇일까요? 이미 우리는 경제적으로 선진국이고요. GDP 3만 불 됐고요. 선진국입니다. 또 많이 도와줄 수 있는 여유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아직 우리나라가 세계 선진국을 이렇게 진두지휘하는 그런 역할을 못하고 있나 생각해보면 아직까지도 제대로 된 어떤 영향력이 부족하다. 그 뭐가 부족한가 생각해보면 결국은 실력과 이런 능력 위주의 교육이 어떻습니까? 사람들에게 존중과 인정을 받는 걸로만 생각을 해왔다는 거죠. 우리가 그 사람이 능력 있고 실력이 있으면 따르는 건 물론 많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기본 베이스가 무엇일까 생각해보면 좀 더 성실하고 정직하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어긋남이 없는 리더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학기에 좀 더 이런 인성의 힘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책을 여러분에게 추천해 줄 건데요. 저는 벌써 이 리더십을 지도해서 가르친 지가 23년 차입니다. 하다 보니까 저는 옛날부터 리더십은 인성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모범을 보이지 않으면서 남에게 영향을 주는 것은 그거는 남에게 정말 피해를 주는 거다. 그렇죠? 나쁜 영향을 주는 거잖아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처음에 리더십을 배울 때만 해도 어디에 정치에 나가는 사람만 리더십을 배우는 것처럼 간주하고 저를 좀 어떻게 보면 특별한 그런 사람으로 본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지금은 좀 많이 바뀌었죠. 이런 유튜브나 이런 데서 많이 또 책은 또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리더십에 대한 이론을 쉽게 접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도 리더십을 전공해서 공부를 해서 학사학위를 받았지만 공부를 해보면 하면 할수록 많이 느끼는 게 뭐냐면 정말 이 리더십의 기본 정신이 우리나라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많이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왜 부족한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 너무 경쟁을 통해서 성장한 국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너무 경쟁에서 싸워서 이기려고 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융합과 소통이 되어서 시너지를 내야 되는 이 시국에 또 경쟁을 해서 서로 싸우고 있으니 이 얼마나 시간 낭비인가라는 겁니다. 자, 엘빈 토플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시아의 용이 대한민국이다 라는 말을 했어요. 그것도 우리나라에 와서 이야기한 게 아니라 일본의 기자들 앞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엘빈 토플러를 정말 미래를 잘 맞추는 그런 학자라고 알고 있습니다. 제3의 물결, 제4의 물결을 쓰면서 정부와 지식사회가 온다. 인터넷 강국이 되어야 된다 하면서 김대중 대통령 때 우리나라 복지 예산을 확 줄여서 케이블을 깔았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인터넷이 빠른 나라가 되었어요. 그때 만약에 플랫폼 사업을 미국처럼 아마존이나 이런 걸 했다면, 중국의 알리바바 그런 기업이 설립되었다면 참 좋았을 텐데 우리는 그 빠른 인터넷 속도의 강국임에도 불구하고
어디에 집중했냐면 게임 산업에 집중했어요. 게임. 인터넷은 게임이다. 이럴 정도예요. 거기에서 저는 오류가 일어나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 지금도 늦지 않습니다. 이제는 정보와 지식 사회는 투명성을 요구합니다. 투명성. 몰라서 따른다면 이제는 몰라서 모르는 게 아니라 모른 척하고 그냥 따르는 것입니다. 이제는 소비자가 알려고 하면 제품의 단가, 원가 다 할 수 있습니다. 맞죠? 저 사람이 어느 정도의 수익을 내는지 다 알 수 있어요. 옛날에는 그런 정보가 부족해서 몰랐겠지만, 그래서 비교 사이트가 많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그것을 숨기려 해도 힘듭니다. 자, 그래서 이 시대를 우리가 좀 더 잘 살아가고 서로 행복하게 잘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리더십 중에서도 기본이 되는 이 성실과 인성을 갖춘 그런 리더십, 정직한 리더십의 영향력이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지금까지의 어떤 이야기 속에서 여러분 스스로가 어떤 생각을 갖는지 일단 제가 카메라 보고 찍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대면 수업을 할 때는 그 반응이 저는 나올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정신을, 이런 마인드를 여러분에게 심어주고자 이 수업 과정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원래 이 리더십 챌린지 반이 2반이었어요. 행정과의 현상훈 교수님이 또 했었는데 못하겠다고 해서 반이 하나 없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리더십을 전공했기 때문에 저는 이걸 끝까지 학교에서 폐강을 시키지 않는 이상 계속해서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많은 리더십의 내용이 있지만 서번트 리더십, 슈퍼 리더십, 변형적 리더십 종류가 많습니다. 많은데 아까도 좀 카리스마 리더십 많지만 상황적 리더십 내용이 엄청 많습니다. 이런 붙이기 나름이에요. 근데 제가 1986년도에 만츠하고 신츠가 주장한 셀프 리더십을 좀 좋아합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한 이 셀프 리더십은 그 만츠하고 신츠가 주장한 내용이 아닙니다. 제가 만들었어요. 제가 만들어서 외부의 강의를 20년 동안 했고요. 그리고 그 내용을 증명한 내용을 토대로 해서 여러분에게 강의를 해드릴 겁니다. 믿고 여러분이 잘 따라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걸 이미 증명을 했기 때문에 꼭 좀 소개해주고 싶고요. 자, 그럼 셀프 리더십이 뭔가 라고 한다면 바로 이겁니다. 손가락 이렇게 따라해볼까요? 자, 너 똑바로 해라. 이렇게 하면 기분 별로 안 좋겠죠. 나머지 3손가락이 나를 보고 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너나 잘해라, 너나 잘해라, 너나 잘해라. 이게 바로 셀프 리더십이에요. 왜 제가 이 리더십을 좋아했냐? 세상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너부터 바꿔라 라는 겁니다. 우리는 가족 중에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부터 바꾸려고 무진장에 애를 씁니다. 자기가 뭔가 잘못한 것은 바꿀 생각이 없이 주변 사람들의 잘못된 점은 눈에 잘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바꾸려 하지만 정작 본인이 바꾸려고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이런 점을 잡아내서 세상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각자가 자기 자신을 바꾸려고 하면 세상이 바뀌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셀프 리더십은 어떤 교육이냐? 말로써 지식으로 가르쳐서 되는 교육이 아닙니다. 언행일치 실전으로 보여주는 교육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르치지 말고 보여주라고. 가르치지 말고 보여주라. 모범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자, 보스는 이렇게 뒤에서 군림하면서 이끌어간다면 셀프 리더는 어떻습니까? 앞서서 이렇게 뒤에 없지 않습니까? 솔선수범해서 가는 리더를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셀프 리더십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홀몸이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갑자기 뜬금없이. 보통 나는 홀몸이 아니다 라는 말을 쓰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여성이 임신을 했을 때 그런 말을 씁니다. 나는 홀몸이 아니다. 왜? 뱃속에 아기가 있으니 홀몸이 아니죠. 이럴 때 쓰는 말이지만 저는 셀프 리더십이든 리더십을 말할 때 나는 홀몸이 아니다 라는 표현을 씁니다. 왜 이런 표현을 썼냐면요. 잘 보세요. 노무현 대통령이 살아계실 때 기업인들을 모아서 조차 내일을 했습니다. 조차 내일을 할 때 한 분이 잠깐 졸아요. 잠깐 좁니다. 졸았는데 사진이 이때 딱 찍혔어요. 이 사진이 신문에 언론에 났습니다. 어떤 반응이 나왔을까요? 노무현 대통령을 정말 존중하고 인정하는 장면일까요? 아니면 정말 노무현 대통령의 무능함을 드러내는 장면일까요? 북한 김정은 같으면 이 장면을 보게 됐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했을까요? 정말 총살시켰을 것 같습니다. 자, 이후에 이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됐냐 했더니 잠시 뒤로 고개를 젖혔다라는 말을 하는데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사진이기 때문에 이게 영상이 아니라 잠깐 저럴 수도 있습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이 사람이 이런 행동 때문에 전혀 영향력을 안 줄 대통령한테 영향을 줘서 이미지를 실추시키는데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이 정도로 사람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영향력을 주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예를 들어볼까요? 제가 해외여행을 많이는 가지는 않았지만 푸켓에 한번 놀러 갔어요. 푸켓을 갔는데 배를 타고 들어갑니다. 섬이었어요. 근데 그때 푸켓 도착할 쯤에 한 2시간 반 정도 배를 타고 도착할 쯤에요. 한 그 안내하는 안내 아가씨가 이만한 편말을 들고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배 안에서. 저 편말에 뭐 영어로 적혔나? 중국어로 적혔나? 태국어로 적혔나? 저 궁금해서 한번 봤어요. 자, 보니까 너무 놀랍게도 그 편말에는 한글로 했어요. 우리나라 한글. 한글로 뭐라고 적혀있는 줄 아십니까? 제발 한국 사람 배가 멈추기 전에 자리에서 일어나서 출입구로 나오지 마세요. 이 말이었어요. 우리가 세월호 때문에 배에 대한 공포도 있는 건 사실이지만 자, 그 편말을 보고 느낀 게 뭐냐면 우리나라 사람 정말 성격 급하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성격 급하구나. 이미 배가 도착하기도 전에 먼저 내리려고 저 안쪽에 있는 사람이 벌써 출입구에 가서 줄 서고 있다는 거예요. 자, 아무튼 좋은 느낌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한국 사람이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먼저 다녀갔던 분들이 그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오죽했으니 그 편말을 들고 왔다 갔다 하고 있겠습니까? 자, 결국은 앞서갔던 몇 분들 때문에 또 가게 되는 분들이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실추되는 겁니다. 그 몇 사람 때문에. 자, 이렇듯 우리는 크고 작은 영향력을 받고 주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도 홀몸이 아니죠.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강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울산대학교에 영향력을 줍니다. 그러면 잘해야 되겠죠.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 되겠죠. 제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그 생각 자체가 바로 나는 홀몸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이 잘못을 하면 그걸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부모님한테 저거 누구 자식이야? 누구의 자녀야? 이런 얘기를 듣게 된다면 기분 안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잘하면 부모에게 좋은 소리가 날 것이고
여러분이 못하면 부모님에게 나쁜 정보가 지식이 전달될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올바른 리더십에 영향을 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부가 있고 부모가 있습니다. 책임감은 누가 큽니까? 부부는 살다 그만 헤어지면 끝나지만 부모는 어떻습니까? 부모는 살다가 헤어져도 아이가 있습니다. 이 아이를 누가 키울 것인가? 힘들죠. 아이를 누가 키울 것인가? 더 많은 책임감이 있게 마련입니다. 우리는 제 생각입니다만 저는 부모 자격증 시대를 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모 자격증 시대. 부모가 자격증을 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책도 제가 썼는데 아직 출간을 못했지만 곧 출간을 할 겁니다. 부모 자격증 시대를 열어서 대한민국의 인성교육을 저는 꼭 바로 세우고 싶습니다. 자, 셀프 리더십의 또 다른 사례입니다. 미켈란젤로가요 시스테나 성당벽화 이 천지창조를 그렸는데요. 이때 그림을 그릴 때 아주 구석진 곳을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밑에 있는 사람이 하도 딱해서 여보게 잘 보이지도 않는 구석까지 뭘 그렇게 정성을 다해 그리나 누가 그걸 알아준다고? 라고 했습니다. 이때 이 말에 미켈란젤로는 어떻게 대답을 했을까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누가 알아주긴요? 그거야 내가 알죠. 내가 구석진 곳을 잘 보이지 않는다고 대충 그림을 그렸다면 그건 진정한 셀프 리더가 아니죠. 자기를 속이는 거니까요. 그래서 셀프 리더십은 남들에게 영향을 주는 것보다 자기 자신이 떳떳한 겁니다. 바로 인생이죠. 바로 인생. 바로 인생입니다. 남에게 영향을 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나 자신한테 떳떳한 사람이 되는 거죠. 정직하고 성실한 떳떳한 사람. 자, 그 셀프 리더십의 정의를 한번 제가 내려봤습니다. 뭐라고 내렸냐면 남을 이끌 수 있는 훌륭한 인물이 되기 위해서 스스로 세운 계획을 실천하고 미래의 자신이 소망하는 꿈을 이루고 남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람을 말한다 라고 제가 정의를 내렸습니다. 물론 만자하고 신자가 내린 정의는 이거하고 다릅니다. 전 제가 연구해서 내렸기 때문에. 그래서 셀프니까 스스로, 그렇죠? 아까 목표가 있을 때 내가 목표, 그게 남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고 싶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럼 진정한 리더십이 왜 필요한가 본다면 단순하게 좋은 영향력을 줄 수도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리더십의 변수로 들어가면 어떤 내용이 많으냐면 자신감, 열정 이런 내용이 있어요. 자신감과 열정이 있어야 리더십이 잘 발휘된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 자신감과 열정이 리더십을 발휘하는데 어떤 작용을 할까요? 볼까요? 자, 우리는 부모로부터 엄청난 재능을 타고났습니다. 그 각자의 재능은 뭐 알 수 없습니다. 공부를 해봐야 알 수 있는 거고요. 개발을 해봐야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노래를 통해서 능력으로 만들지만 그 능력을 밖으로 못 끄집어내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일까요? 재능을 노력을 통해서 능력으로 만들었지만 힘이 부족해서 못 끄집어내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운전면허증을 땄어요. 노력해서 땄는데 운전을 못해요. 겁이 나서 차량이 겁이 나고 막 옆차가 막 덮칠 것 같고 그죠? 예. 겁이 나서 운전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능력 발휘를 못하는 경우 많죠. 운전만 그렇습니까? 노래를 하는 분도 노래를 꽤 잘해요. 자, 무대에 나와서 노래 한번 불러보세요 했더니 부르기 싫대요. 그러면 능력이 없는 겁니까? 자신감과 이 리더십이 영향력이 없는 겁니까? 자신감이 없는 거죠.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는 전 세계에서 대학 진학률이 세계 1등인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력이 아주 우수하죠. 대학 4년제 졸업생이 가장 많은 나라가 대한민국이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인구 대비 얘기를 한 겁니다. 인구 대비.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세계를 제패하지 못하냐? 바로 여기서 생각합니다. 가지고 있는 능력을 밖으로 끄집어내지 못하고 있지는 않나. 너무 부끄러워하고 있지는 않나.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말할 때 제가 고민을 빠졌습니다.
내 능력을 밖으로 끄집어낼 어떤 요소가 있으면 어떤 요소의 힘이 필요할까?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저기에 들어갈 저 파워에 들어갈 요소가 무엇일까? 정말 고민했습니다. 7년을 고민했습니다. 7년을 고민하니까 답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변수로 넣은 게 이겁니다. 자신감, 꿈과 비전, 자기관리, 대중 스피치, 성공 습관, 인간관계, 창의성입니다. 여러분 이 과정에서 이걸 다 배울 수는 없지만 이건 다 배워도 3년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핵심만 제가 일부씩 여러분에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능력을 밖으로 끄집어낼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파워죠. 이런 능력을 갖춘다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끼와 재능을 훨씬 더 잘 발휘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인성 리더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리더십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셀프 리더십, 세 번째는 인성 리더십. 자, 인성은 리더십 이꼬로 인성이라는 말을 드렸습니다. 자, 대한민국의 인성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오면서 그 대학을 들어와서 인성을 얼마나 공부하고 인성에 대해서 얼마나 연구하고 배웠습니까? 아마 유치원 때 예절 교육 정도는 좀 하고 초등학교 와서 또 국어, 영어, 수학 바꾸고 중고등학교 또 국어, 영어, 수학 바꾸지 않았습니까? 이런 점이 저는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아시아의 용이 되기 위해서는 이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정말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인성교육 필요성은 다 아니까 빨리 언급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학교 교육은 경쟁 지향적인 맞죠? 지식 전달, 암기 위주의 교육 방식에서 더 이상 학생들의 고민과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없다. 자, 인성교육의 부재로 인하여 학생들은 이기주의, 개인주의,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 교육 안에 공감, 배려를 하지 않아서 원만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학교에 지금의 어떤 코로나 때문에 학교를 많이 나오지 못해서 그렇긴 하지만 대학교를 나와도 대학교의 이런 쉬는 시간이나 이런 분위기를 보면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예전의 분위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같이 밥도 잘 안 먹고요. 대화도 잘 안 합니다. 그리고 조편성을 해도 그 시간 외에는 따로 만나는 경우가 없더라고요. 너무 여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시간이 낭비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가 누굴 챙겨주고 양보하고 배려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이상한 걸로 비춰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져야 됩니다. 여러분이 제 강의를 듣고 여러분이 제대로 이해를 한다면 이제 제대로 된 인성을 갖춘 그런 대학생으로서 자리매김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자, 가보겠습니다. 인성교육 부재로 인한 문제점이 뭡니까? 자, 왕따 당해본 사람도 있죠? 대학교는 없을 것 같습니까? 직장인은 없을 것 같아요? 있습니다. 인성교육 부재로 우리는 폭력을 당하고요. 학교뿐만 아니라 마찬가지죠. 인성의 문제로 자살을 합니다. 왜 죽을까요? 미래를 비관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살아온 날보다 앞으로 살아갈 날이 기대가 되고, 그죠? 행복의 어떤 기대감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거죠. 이런 데이트 폭력을 통해서 우리는 느끼는 바가 많습니다. 정말 못 배워서 폭력을 행사할까요? 전혀 아닙니다. 많이 배운 사람일수록 더 많이 폭력을 행사한다면 이건 뭐가 문제입니까? 뭘 잘못 배웠기 때문에 이런 폭력을 휘두르게 될까요? 자, 또 뭡니까?
아동을 학대하고 아동을 성폭행하고 친모, 친자가 학대하고 죽이고 이게 울산에서도 많이 일어나고 전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디서 권한이 무엇인가? 인성의 부재라는 겁니다. 국어, 영어, 수학이 중요합니까? 인성이 중요합니까? 저는 초중고등학교 선생님 강의를 참 많이 갔습니다. 가서 물어보면 많은 선생님들이 다 이야기합니다. 국어, 영어, 수학보다 인성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말하면서도 누구 하나 나서서 바꿀 생각이 없습니다. 당장 지금 내가 그쵸? 가르치는 과목은 또 국어, 영어, 수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인가? 저는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이 제가 만약에 앞으로 더 큰 영향력이 힘이 된다면 저는 중학교 교과 과목 과정을 이렇게 바꾸고 싶습니다. 국어, 영어, 수학을 뭘로 바꾸고? 교양으로 바꾸고 나머지를 전공으로 바꿔서 학교 가기가 훨씬 더 덜 부담스럽고 재미있게 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영어를 좋아하는 학생은 영어를 더 많이 할 수 있고 수학을 좋아하는 학생은 수학을 더 많이 할 수 있습니다. 단지 꼭 국어, 영어, 수학을 의무적으로 많이 배워야 된다라는 건 빼고 싶은 거죠. 왜? 체육으로 하고 싶으면 체육을 많이 합니다. 그렇죠? 피아노를 지금 피아노를 많이 치면 되고 축구를 하고 싶으면 축구를 차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꿈을 지금 그런 운동을 저는 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적을 통해서 울산대학교를 들어왔다 해서 자포자기하거나 꿈을 낮게 꾸지는 마세요. 여러분은 어떤 환경이나 어떤 생각에 사로잡혀 단지 공부를 안 했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다시 일어나서 서울대 아니라 하버드도 갈 수 있는 거고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이 원하는 꿈을 이룰 수 있습니다. 울산대 왔다고 울산대 대학교에 너무 편중되어서 자기 자신을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그런 사고방식은 빨리 없애야 됩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깎아내리고 비난하고 불평하면 결국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잠재 능력은 더 이상 발휘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을 잘 발휘하고 싶다면 자신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감싸줘야 됩니다. 용서해줘야 됩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인성교육의 중요성, 인성교육 국영수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자, 끝으로 우리 인생은 남들과 경쟁해서 싸워서 이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남들보다 싸우는 것보다 어제의 나보다 더 발전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더 현명합니다. 이제 남들과 싸우는 게 아니라 남들과 상호 협력하는 시대가 4차 혁명 시대입니다. 그 명심하고 서로 협업하고 융합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공의 기준이 돈, 권력, 인기, 개인 행복이 아니라 뭡니까? 나누고 존경받고 내가 가지고 있는 타고난 끼와 특기를 살리고 더불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 더불어 잘 살아가는 그런 사회를 우리가 한번 만들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인성교육이 왜 필요한가? 다시 요약하면 너무 기본이기 때문에 소홀해한다. 맞죠? 너무 기본이다 보니까 다 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니요. 아는 거하고 실천하는 건 다릅니다. 실천 잘 되지 않지만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수능 과목에 다뤄지지 않기 때문에 빨리빨리 문화 속에서 인성보다 실력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인성교육 기준이 성공의 기준이 인성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돈을 많이 번 사람이 되겠다. 자, 이런 것들 때문에 인성이 좀 이 사회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배우자를 고를 때는
실력과 능력보다 더 중요하게 인성을 갖춘 사람이라는 걸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사람의 됨됨이가 된 사람을 배우자로 만나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인성 리더십의 변수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성 내용의 첫 번째, 소통. 두 번째, 절제, 행복, 칭찬, 유머, 정지, 긍정. 이런 내용이 여러분에게 강의가 물론 이거 다 할 수는 없습니다. 핵심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강의가 진행될 겁니다. 여러분의 대학생활에서 아니 사회생활을 하는 동안에 이번 학기에 배웠던 이 리더십 챌린지 과목이 많은 영향력을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정말 현실적으로 와닿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준비해 가지고 가겠습니다. 아무튼 한 주 동안 건강 잘 유지하고요.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대면 수업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